반갑습니다. 맑고향기로운 지혜의 샘입니다. 집착은 우리 삶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집착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 자아인식,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착을 극복하고 실제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와 전략을 찾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집착을 버리는 비결을 알아볼까요? 집착하지 말아라는 주제에서 재미있는 일화 중 하나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입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라는 대표작을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리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집착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 16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작품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다듬어 갔고 자신의 집착 때문에 다른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그의 집착은 놀랍고도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나리자는 그의 집착과 미학적인 감각을 결합한 결과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작품은 그림의 귀여움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담아내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집착과 예술의 만남에서 온 멋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집착은 특정한 사물, 아이디어, 목표 또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열중을 나타내며 그것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차지하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주의력을 빼앗기거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집착은 우리의 정서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다양한 원인과 심리학적 배경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착은 자아의 일부로 인식되며 자아 부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특정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을 정의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은 집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안정성을 찾으려고 할 때 집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종종 신뢰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 부족으로 인해 집착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 발명가로 유명하며 그는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또한 집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목소리를 가진 여성을 위한 음성훈련 연습을 하고 그의 집착은 그의 발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전화기 발명은 막대한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개인적인 집착은 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함은 집착을 능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해하라.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성장입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변화를 초래합니다. 자기 신뢰는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통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숙함은 지혜와 자기 방어력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집착은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라.
감사와 인내는 성숙한 마음의 미덕입니다.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과거를 놓아두고 미래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우리를 만듭니다. 성숙함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관심사와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착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집착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집착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집착을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자기 성장과 자아 인식은 집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삶에서 계속해서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집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집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아 인식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 일기 쓰기, 명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아 인식을 향상시키세요. 스티브 잡스는 자기 성장과 자아 인식을 통해 집착을 극복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애플을 창업하고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면서 집착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집착은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가두지 않고 함께 날아가게 합니다. 자기를 이해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자기 돌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입니다. 성숙함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두 개별적인 존재가 함께 강함을 더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은 삶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집착은 곧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통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장과 변화는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습니다. 발전하려면 종종 자신을 초월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극복하면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집착을 극복하면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극복하면 자기 성장의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오비트 껌의 창시자인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닐과 페퍼민트로 된 비즈니스로 시작했지만 껌을 더 널리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의 집착과 열정은 결국 껌 산업을 세계적으로 성공시키는 데 이어졌습니다. 이는 집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업적을 이룬 사례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착을 이동시키세요. 자기 통제와 의지력을 키우는 방법을 연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열린 대화를 통해
집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집착이 심각한 문제라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하세요. 집착과의 싸움에서 성공한 사람 중 하나는 역사상의 큰 발명가인 에디슨입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면서 수백 번 이상 실패하고 저는 1만 가지 방법을 찾았다. 어떻게 전구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집착과 인내는 전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 이어져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집착을 허용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예제 중 하나입니다. 집착을 극복하면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집착을 극복한 끈기의 결과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집착 없는 관계입니다. 자기 성장은 집착을 관리하는 힘입니다. 집착은 곧 자유의 손실입니다. 자기 돌봄은 집착을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목표 설정은 집착을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인식은 집착과의 싸움에서의 힘입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취미는 대화였는데 이 농부는 특히 하늘과 대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농부하늘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하늘은 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슬펐습니다. 농부. 하지만 네가 나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내 가장 큰 걱정거리야. 어느 날 농부는 마을에 갔고 마침내 목소리를 듣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물이었습니다. 농부. 물아, 너도 사랑해. 하지만 하늘처럼 너도 대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물. 네, 그렇지만 나는 하늘과 다르게 대답할 수 없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지면을 적시고 농부의 작물을 키워주는 것이야. 농부는 물의 답변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부터 물을 더 사랑하며 그의 밭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여전히 하늘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농부. 하늘아, 내가 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농부에게서 거대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농부. 하늘아, 이제 내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하늘, 나는 언제나 여기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어. 물을 사랑하고 물도 너를 사랑하니 두 가지를 함께 즐겨봐. 농부는 하늘과 물의 사랑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는 행복하게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집착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하되 강요하지 않고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늘과 물, 나의 친구들아,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하늘의 무한한 품 안에 물의 달콤한 흐름, 나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했다. 물은 밭을 적시며 나의 곁을 지켜주었고 하늘은 비를 내려 축복을 보내주었다. 사랑은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순간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이었다. 하늘아, 물아, 너희와 함께한 날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사랑은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더 아름답게 하늘과 물을 함께 즐기며 행복하게 산다. 이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입니다. 집착은 우리 삶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집착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 자아인식,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착을 극복하고 실제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와 전략을 찾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집착을 버리는 비결을 알아볼까요? 집착하지 말아라는 주제에서 재미있는 일화 중 하나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입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라는 대표작을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리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집착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 16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작품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다듬어 갔고 자신의 집착 때문에 다른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그의 집착은 놀랍고도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나리자는 그의 집착과 미학적인 감각을 결합한 결과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작품은 그림의 귀여움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담아내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집착과 예술의 만남에서 온 멋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집착은 특정한 사물, 아이디어, 목표 또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열중을 나타내며 그것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차지하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주의력을 빼앗기거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집착은 우리의 정서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다양한 원인과 심리학적 배경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착은 자아의 일부로 인식되며 자아 부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특정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을 정의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은 집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안정성을 찾으려고 할 때 집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종종 신뢰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 부족으로 인해 집착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 발명가로 유명하며 그는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또한 집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목소리를 가진 여성을 위한 음성훈련 연습을 하고 그의 집착은 그의 발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전화기 발명은 막대한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개인적인 집착은 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함은 집착을 능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해하라.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성장입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변화를 초래합니다. 자기 신뢰는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통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숙함은 지혜와 자기 방어력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집착은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라. 감사와 인내는 성숙한 마음의 미덕입니다.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과거를 놓아두고 미래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우리를 만듭니다. 성숙함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관심사와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착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집착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집착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집착을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자기 성장과 자아 인식은 집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삶에서 계속해서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집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집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아 인식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 일기 쓰기, 명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아 인식을 향상시키세요. 스티브 잡스는 자기 성장과 자아 인식을 통해 집착을 극복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애플을 창업하고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면서 집착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집착은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가두지 않고 함께 날아가게 합니다. 자기를 이해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자기 돌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입니다. 성숙함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두 개별적인 존재가 함께 강함을 더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은 삶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집착은 곧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통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장과 변화는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습니다. 발전하려면 종종 자신을 초월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극복하면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집착을 극복하면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극복하면 자기 성장의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오비트 껌의 창시자인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닐과 페퍼민트로 된 비즈니스로 시작했지만 껌을 더 널리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의 집착과 열정은 결국 껌 산업을 세계적으로 성공시키는 데 이어졌습니다. 이는 집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업적을 이룬 사례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착을 이동시키세요. 자기 통제와 의지력을 키우는 방법을 연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열린 대화를 통해 집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집착이 심각한 문제라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하세요. 집착과의 싸움에서 성공한 사람 중 하나는 역사상의 큰 발명가인 에디슨입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면서 수백 번 이상 실패하고 저는 1만 가지 방법을 찾았다.
어떻게 전구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집착과 인내는 전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 이어져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집착을 허용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예제 중 하나입니다. 집착을 극복하면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집착을 극복한 끈기의 결과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집착 없는 관계입니다. 자기 성장은 집착을 관리하는 힘입니다. 집착은 곧 자유의 손실입니다. 자기 돌봄은 집착을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목표 설정은 집착을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인식은 집착과의 싸움에서의 힘입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취미는 대화였는데 이 농부는 특히 하늘과 대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농부하느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하늘은 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슬펐습니다. 농부. 하지만 네가 나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내 가장 큰 걱정거리야. 어느 날 농부는 마을에 갔고 마침내 목소리를 듣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물이었습니다. 농부. 물아, 너도 사랑해. 하지만 하늘처럼 너도 대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물. 네, 그렇지만 나는 하늘과 다르게 대답할 수 없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지면을 적시고 농부의 작물을 키워주는 것이야. 농부는 물의 답변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부터 물을 더 사랑하며 그의 밭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여전히 하늘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농부. 하늘아, 내가 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농부에게서 거대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농부. 하늘아, 이제 내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하늘, 나는 언제나 여기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어. 물을 사랑하고 물도 너를 사랑하니 두 가지를 함께 즐겨봐. 농부는 하늘과 물의 사랑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는 행복하게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집착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하되 강요하지 않고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늘과 물, 나의 친구들아,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하늘의 무한한 품 안에 물의 달콤한 흐름, 나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했다. 물은 밭을 적시며 나의 곁을 지켜주었고 하늘은 비를 내려 축복을 보내주었다. 사랑은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순간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이었다. 하늘아, 물아, 너희와 함께한 날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사랑은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더 아름답게 하늘과 물을 함께 즐기며 행복하게 산다. 이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